네, 안녕하세요. 정치남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요. 언론에서 평창올림픽으로 각종 보도가 되고 있듯이 그 취재와 열기가 뜨겁습니다. 현재 경기도 한창 진행 중에 있죠. 이 치열한 스포츠 경쟁이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따뜻한 방 안에서 혹은 직접 경기장에 나가 잘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 평창올림픽 자체를 두고 뭔가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조금 의아해 하실 거예요. 아니, 이 올림픽이라는 것이 그냥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이고 다 같이 즐기고 그러한 건데 뭐가 불편한 마음을 느낀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사실 평창올림픽이 이 개막식에 앞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우 문제나 바이러스 문제 등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오해와 왜곡도 적지 않게 나오면서 여러분들도 이를 두고 참 다양한 의견들로 목소리를 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평창올림픽은 도대체 왜 평양올림픽이라고 불리기까지 하면서 이래저래 말들이 많고 이를 둘러싼 갈등도 끊이질 않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평창올림픽마저도 정치적인 것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국제정치학적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이 평창올림픽이라는 것을 두고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과 북한 등 각 주체들이 갖는 생각들이 모두 다릅니다. 유엔의 헌장, 올림픽의 정신상 이번 동계올림픽은 무사히 잘 개최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겠죠. 하지만 이는 표면적이고 원론적인, 정말 소위 도덕책 교과서에만 나오는 얘기고, 현실은 이와는 조금 다른 이면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북한의 핵실험과 평창올림픽의 상관관계를 보면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 지역은 북한 이놈들이 핵실험을 하면서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극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의 제재와 압박, 이러한 것들을 풀어보려는 하나의 시발점으로 둬보려는 셈법을 가지고 있고, 그 뒤에는 물론 중국도 껴 있습니다. 중국은 이 북핵을 이용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쌍궤병행을 외치고 있거든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 다음은 한국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일단 전쟁 국면이 조성되면 증시가 요동치고 사재기가 발생하는 등 경제는 물론이고 아예 인류의 재앙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또 한국으로서는 올림픽 개최 자체도 그렇고 마무리도 그렇고 이는 국제적 위상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올림픽을 우선 잘 끝내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도 함께 참여하는 평화올림픽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일단 세계적인 축제, 이 올림픽을 당연히 지지하겠지만 사실 실질적인 목표는 이제 자신의 본토에까지 위협을 미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까지 외교적으로 대북 압박 정책을 펼쳐왔는데 이것이 도리어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되었으니 이제는 선제 타격이나 코피 전략 같은 군사 옵션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현재 미국에서도 서서히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도 전쟁을 하지 않고 대화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그러고 싶겠죠. 이러한 방법이 얼마나 간단하고 손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현재로선 미국도 대화가 1순위 외교 전략이라고 일단은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에게 있어서 그 대화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그 대화에는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비핵화라는 것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는 테이블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대화를 말하는 미국에 있어서도 이 과거나 지금이나 북한이 비핵화로 이행해야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현대 자국의 헌법상 자의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북한이라는 위협을 통해서 방어만 할 수 있는 헌법을 이번 기회에 개정하고 국내 일본인들의 결집력과 아베 자신의 지지율 등을 끌어올리는 등 대가리를 굴리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럼 이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평창올림픽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첨예하게 갈린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쪽은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로 이끌어나가 비핵화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쪽은 북한의 올림픽 참여는 위장평화일 뿐이며 대화로 비핵화를 이끄는 것은 다 개소리라는 입장입니다. 먼저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우선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그 성향 자체가 조금은 다릅니다. 물론 사람 속이야 본인이 아닌 이상 정확히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겠지만, 트럼프는 어쨌든 대북 정책에 있어서 최대 압박과 최대 관여 정책을 펼치고 있듯이 이 군사 옵션을 염두에 두고 있는 대북 강경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문 대통령은 조금은 유화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가령 문 대통령은 어떻게든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남북 대화를 확장시켜서 후에는 이를 북미 대화로 이끌어보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보수층, 특히 기성세대 분들은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북한은 어쨌든 과거부터 꾸준히 핵 전력을 강화시켜왔고 이제는 핵을 보유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핵이 없는 것은 둘째치고 아직까지 한미동맹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군사적인 수준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전력적으로도 남북한이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북한이 갑자기 문 대통령을 초청하고 주둥아리를 나불대면서 남한의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등의 이러한 급격한 태도 전환은 너무 뻔한 수가 보인다는 거죠. 속된 말로 이제는 뭐 핵도 있겠다, 가질 거 다 가졌으니까 이제 서서히 남북 교류를 시작해 나가면서 또 이를 확장시켜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사실 지난 보수 정권 동안 한국의 대북 정책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즉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만약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같은 군사적 도발을 중단하면 중단한 만큼 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도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북한의 행태를 떠올려보면 신뢰는커녕 완전 그들은 양아치 짓거리를 일삼아 왔습니다. 심지어 이놈들은 햇볕 정책 시기에도 도발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국민분들은 북한 이놈들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도대체 어떤 걸 근거로 그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일단 핵실험을 중단시키고 핵 동결 상태로, 즉 일단 핵 문제를 흐지부지한 상태로 남북 교류로 이끌어 나간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낸다. 이러한 구상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들을 겪었던 국민분들은 이러한 것들이 다소 이상적이게 들리고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러한 우려의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흐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에 대해 무조건 극운의 꼴통이네 하면서 이상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도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 어떤 것도 섣불리 예단하기는 힘들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진행 중인 평창올림픽보다 그 이후의 시점이 더욱 중요하게 다가올 것이라는 점입니다.